오늘 올해 그 평신도 교회 그 공부 모임 그 교육 과정을 제가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잘 보이시죠? 네. 우선 그 지난 1월에 우리 공부 모임 회원들의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그런 회원들의 욕구를 살펴보면 예, 첫 번째로 이제 나눔에 대한 욕구와 그리고 모임에서 깊게 나누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평신도 교회 공동체에 이렇게 소속되지 않은 그런 분들은 또 유사한 지향점을 가지신 분들과 이렇게 나눔을 깊게 나누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으시고, 또 반면에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그 시간적 제약 속에서 현실적으로 보다 좀 깊이 배우고자 하는 욕구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두 가지 욕구가 사실은 대립되는 가치라기보다는 알찬 배움을 갈망하는 그 회원들의 동일한 욕구가 이 두 가지 방향으로 다르게 표현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일부 회원들은 이제 계기가 되면 이게 평신도 교회를 시작하고 싶다라는 그 욕구를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분들을 위해서 평신도 교회 시작과 운영을 위한 교육 과정도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모았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이런 욕구들을 같이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립되지 않는 그런 공존하는 이 가치들 어떻게 좀 반영할 수 있을까 되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조금 이제 그 교과정 내용에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 모임이 여러 가지 이제 시간적 시간, 공간, 내용의 또 제약으로 인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이라고 하지만 그게 엄청 자주 모이는 모임, 그런 교회의 모임은 또 아니고 어떤 그런 제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소 빡빡해도 좀 내용은 알차고 우리의 문턱을 좀 지속해야 한다라는 또 욕구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회에 공개적으로 우리의 관점을 발표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이는 신학 포럼의 이름으로 1년에 1, 2회 정도의 모임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회원들의 욕구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할 때 이제 이 모임의 이제 공동 책임자인 송인 선생님과 제가 머리를 맞대서 또 유의했던 점은 이제 첫 번째로는 작년의 과정과 내용을 뛰어넘어서 그 새롭게 또 틀을 짜는 것이 아니라 작년의 과정을 다른 방식으로 쉽게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나선형 교육과정의 구조, 예, 교육학적인 어떤 전문용어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새로운 내용이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심화시키면서 새로운 관점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이제 같은 내용이라도 새로운 관점을 이렇게 녹여내는 그런 교육과정을 또 생각해 봤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 과제를 심화 또는 대중적으로 푸는 길을 모색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배웠던 도서나 그 저자들과 그 도서의 저자들과 관련된 내용의 책 나눔 또는 저자 초청 강연회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기획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평신도 교회의 중요 가치를 잊지 않고 그것을 내면화할 수 있는 그런 균형 잡힌 교육과정 구상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몇몇 평신도 교회들의 평신도 교회들이 모여서 이제 함께 나누고 합의하는 가운데서 우리 평신도 교회의 어떤 공동 그 중요 가치는 무엇인가라는 점에 대해서 이제 합의를 모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몇 가지 가치들인데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해서 첫 번째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바이고 이제 더 사실 이제 그것들을 기존에 많이 추구해 왔던 바이라서 더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가치로는 이제 목회자, 평신도의 이원적 구도를 타파한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1년간 우리 공부를 통해서 여러 역사적인 어떤 사례와 아나베프티스트 운동 그리고 여러 김교신의 신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배움과 이런 것들 나눔이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가치는 타자 지향성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이 주제의 관계는 잘 다루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보네포 목사님이 져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다루어보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또 모았고요. 그리고 네 번째 가치는 이제 다음 세대 교육인데 이런 건 아직 이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교육까지 녹여낼 것인가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되는데요. 중요한 건 이런 방향, 이런 가치들에 충실한 그런 교육 과정이
시줄과 날줄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 모임이 실천적 공부를 위한 자리라는 점을 유의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공부인 모임이고 사실 교회 공동체와 같이 어떤 내부의 어떤 교제 중심이 아니라 한국 교회를 의식하며 교회를 새롭게 하는 길로서의 모임임을 기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또 유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처음 우리 공부 모임이 출발할 때 했던 그런 고민, 우리 모임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 모임은 이제 지적 호기심 해소를 위한 그런 난산 토론이 아닌 평신도 교회를 세우고 있거나 준비하는 이들에게 신학적 기반과 운영상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실천적 학습 공동체입니다. 이런 출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평신도 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고민을 나누는 그런 열린 공간이며 평신도 교회에 연결되거나 새로운 평신도 교회를 세우는데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허브 역할을 하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같이 공부 모임을 하면서 기존의 어떤 평신도 교회에 같이 이제 합류를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평신도 교회를 이제 세우는데 그런 실제로 도움을 드리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는 것이 우리 모임의 정체성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았고요. 그래서 이 모임에서 공부하는 내용은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 이제 첫 번째로는 신학적 기반을 정리하는 일인데요. 사실 평신도 교회 공부 모임이 기존의 어떤 단일한 어떤 신학적 노선에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경적 교회 모델을 수립하는 그런 시도라고 봤을 때 우리가 같은 고민을 했던 그런 역사적 또는 동시대적 신앙인들의 사상과 실천들을 배우고 공유하는 것이 사실은 평신도 교회 운영에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모임의 어떤 그 독서 토론이나 또는 강사 초빙을 통해서 평신도 교회 운영을 위한 신학적 기반을 정리하고 그리고 평신도 교회 신학적 자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신학적 그 유산을 바탕으로 해서 비판적으로 해석 및 적용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공부 모임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왔고요. 또 이제 더 심화해서 이제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 운영의 세부적 실천 지침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서 토론 및 강의를 통해서 학습한 내용과 그리고 실제 평신도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회원들의 실천적 경험을 토대로 평신도 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 실천 지침을 토론하고 정리하여 공유합니다. 그리고 현학적인 그런 신학 토론을 지향하고 실천적인 신학 나눔을 지향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이 지난해 어떤 충분하게 또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 같아서 올해 좀 소그룹 모임이나 또는 평신도 교회 어떤 시작과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별도의 교육과정을 통해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회적 알림과 교회 갱신을 위한 사회적 역할인데요. 평신도 교회 신학 포럼이라는 이름으로 모임을 통해서 얻은 경험과 지혜를 사회적으로 알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내부 우리 회원들의 어떤 그 욕구도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 교회의 어떤 갱신을 위한 발언이나 또는 평신도 교회에 관련해서 어떤 시비나 오해가 있을 때 대응하는 그런 발언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평신도 교회에 관심이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평신도가 집필한 설교집, 네, 우리 송 선생님 이미 만남이라는 책을 또 이렇게 집필하시고 하셨는데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평신도가 집필한 설교집이나 그다음에 평신도 교회 운영 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그런 출판 업무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모임 회원 간 그 멤버십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일단 그 소그룹 모임 활성화를 통해서 이런 회원 멤버십을 위한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좀 제약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확보하는 그런 구체적인 어떤 실천들이 조금 이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상황이 호전될 경우에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교재를 나누는 것, 멤버십을 공유하는 것이 아무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내 1, 2회 정도 신학 포럼을 겸한 오프라인 모임을 이렇게 추진해봐야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공부 방법은 이렇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우리가 기존 했던 그런 방법들인데요. 책 내용을 발제하고 소그룹을 토론하는 것. 그래서 2달에 한 번 정도. 예. 작년에는 이제 거의 매달 두꺼운 책들을 이제 읽으면서
네, 그 내용을 발제하고 토론 전체 토론 또는 소그룹 토론을 했는데요. 올해는 이제 2달에 한 번 정도 이제 지정 도서를 읽고 선정된 그런 발제자의 발표 이후에 2~3개의 소그룹을 나뉘어서 토론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공부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와 송인 선생님 그리고 혹시 다른 한 2분 정도의 어떤 토론 진행자를 이렇게 섭외해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2번째로는 외부 강사를 초청하고 전체 토론하는 그런 방식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읽은 그런 책의 저자나 그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서 강의를 듣고 강사를 포함해서 전체가 토론하는 방식. 예, 강사를 초빙했는데 이제 속으로 나누기는 좀 어려워서 그래서 송 교수님께서 이제 토론 좀 진행해 주시고 같이 전체적으로 토론하는 방식을 이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3번째로는 주제별 소그룹 토론입니다. 그래서 이 평신도교회 실제적 운영과 관련된 주제 또는 우리 평신도교회의 어떤 나름의 우리 내부적인 어떤 그런 신학적인 주제 이런 것들을 선정해서 발제자가 이것을 발제를 하고 그리고 발제 후에 소그룹 토론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 안에 내부적인 어떤 그 자원을 통해서 우리 평신도교회의 신학을 나름 생산해내고 창조해내고 정리하는 그런 작업을 조금 이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모임의 참여 자격에 대해서 또 이제 궁금해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의를 하신 분도 있는데 우리 모임 공모모임 참여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평신도교회에 참여하는 이들, 참여하고 있는 이들이거나 또는 평신도교회를 이루고자 준비하는 이들 또는 기존 교회에서 평신도교회 정신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들이 참여하는 공간입니다. 예, 여기 모이신 분들은 이 3범주 중에 하나에 속한 분들이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공부 모임의 방향인 이 3가지에 관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확실한 신앙 고백. 그리고 평신도와 목회자를 이원화시키지 않고 목회자도 평신도에 포함된다는 그런 관점. 그리고 교회의 본질은 세상의 고통에 응답하는 타자 지향성이 있다라는 인정. 아까도 이제 그 평신도교회 기본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나눴는데요. 이게 기본 가치가 되고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제 배움과 토론이 이루어지기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부 모임에는 동일 교회에서 여러 명이 이미 참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의사 결정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교회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로 참여한다라는 것을 미리 밝혀둡니다. 그리고 이제 모임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요. 모임 운영을 위해서 회비를 정기적으로 모금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학습을 위한 도서는 각자 구입하고 강사 초빙 시에 강사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회원 모두가 공동 부담하는 형태로 운영합니다. 작년에 이제 남은 잔액이 6만 원 정도가 있는데요. 올해 이제 또 외부 강사 초빙하게 되면 우리 모임 회원들의 어떤 평균 참석 인원이 20명대 정도 이제 되는데요. 오늘 한 17분 정도 와주셨는데요. 이제 강사 초빙 시에 1인당 1만 원 정도씩 모금해서 강사로 20만 원 정도를 지불하는 것으로 올해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그 교육과정 이 교육과정 설명하는 그 모임의 어떤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월별 교육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교육과정의 내용은 사실 우리 회원분들의 그 제안 내용, 1월에 설문조사에 나왔던 그런 제안 내용을 기초로 해서 우리 송 선생님과 제가 같이 논의하면서 고안되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책 나눔 성격의 또 성격이 독서를 하고 발제하고 나누는 이런 성격이 짙었던 그런 작년과는 달리 책 나눔과 함께 그 외부 강의와 내부 회원들 중에 일부가 우리 평신도교회 신학에 관한 어떤 생산적인 자료를 창조해낼 계획도 한번 마련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022년도 교육과정 안에 보시면요. 네, 3월에 이제 다음 달이죠. 3월에는 이제 외부 강의를 강사를 초청하려고 하는데요. 공동체적 성경 읽기. 네, 김군중 목사님을 모시고 같이 외부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강의를 듣기 전에 이제 김군중 목사님의 저서인 나를 넘어서는 성경 읽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같이 한번 읽고 그에 관해서 같이 북토크식 그런 어떤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이제 이미
외부 강사로서로 이제 김근주 목사님의 섭외가 완료된 상태고요. 이것들을 위해서 추후에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 성경 읽기에 관해서 김근주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평신도 교회의 어떤 그 공동체적 성경 읽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성찰해보고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4월에는 자체적인 어떤 발표의 시간인데요. 주제는 이제 평신도 교회 설교 말씀 나눔 그리고 구체적인 과정 이야기에 관해서 우리 송인선 선생님께서 발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본적인 그 성경 해석적 관점을 정리하고 실제 구체적인 주일 예배 속에서 어떻게 성경을 해석, 우리 평신도 교회 성서 해석학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시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어떤 평신도 교회 공부 모임의 자체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5월에는 독서 모임으로서요. 뜻으로 본 한국 역사 함석헌 선생님께서 집필하신 뜻으로 본 한국 역사를 같이 미리 읽고 그 책에 관해서 발제하고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제자는 아직 미정이고요. 저희가 그 때가 가까우면 섭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외부 강의로서 우찌무라 간조와 김교신 신학에 관해서 작년에 이제 그 우찌무라 간조 에 관한 그 책을 저희가 읽었었죠. 양현애 교수님의 책 저서 읽었는데요. 신뒤에 심지 않는 기독교인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분과 함께 외부 강의를 함께 들으면 아주 유익하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이 양현애 교수님을 모시고 우찌무라 간조와 김교신 신학에 관해서 외부 강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7월에는 아주 신학 포럼을 한번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게 조금 약간 비장한 내용입니다. 네. 주제는 로버트 뱅크스 박사와 초청 제안인데요. 그 로버트 뱅크스 박사님 호주에 계신데 네, 그 줌을 통해서 온라인 신학 포럼을 한번 진행해 볼까 그런 예상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버트 뱅크스 박사님은 우리가 작년에 읽었던 교회 또 하나의 가족 그 책과 1세기 교회 이야기 시리즈 있죠. 그 책을 집필하신 그런 신학자이자 교회 개척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신도 교회의 어떤 그 신학적인 그 노선에 가장 흡사한 그런 분으로 저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지금 외국 나이로 82세십니다. 그래서 빨리 연락을 드려가지고 컨택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본과 상황과 또 공동 주관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역 예정자는 김종호 전 IBF 총무님이신데요. 네, 우리 본인은 모르고 있습니다. 네, 본인은 모르지만 우리끼리 일단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성유 선생님께서 아주 또 친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할 수 있지 않을까. 안 되면 저라도 어떻게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네, 어쨌든 그렇고 이거는 사실은 송윤 선생님 어떻게 조금 더 설명을 한번. 네, 로버트 뱅크스 박사님은 제가 좀 알기로 이 지구상에서 평신도 교회 운동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 균형 잡힌 관점을 좀 갖고 계신 분이고 교회 또 하나의 가족 우리가 책을 봤지만 사실은 이 책은 그렇게 유명한 책은 아닙니다. 오히려 1세기 교회 이야기 그 책이 베스트셀러이고 이 책과 교회 또 하나의 가족이 따로따로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자가 같은 것을 보고 교회 또 하나의 가족 속에서 이분이 평신도들도 교회를 이룰 수 있고 교회에는 정말 다양한 방식의 그런 참여형 교회가 있다는 것 말씀을 좀 주신 것이 1세기 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이미 그것을 좀 봤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저희 생각은 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신학 포럼 첫 번째 신학 포럼인데 우리 자체적으로 소박하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빵 터트리는 거죠. 어차피 이 로버트 뱅크스 박사님의 독자가 한국에서 6만 명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IBF와 복음과 상황 또 저희 평신도교회 신학 포럼이 좀 같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형태로 해서
내지는 뭐 하여튼 그런 신학 포럼을 좀 하면은 사회적으로도 매우 좀 의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뭐 통역 제가 이제 남궁 선생님께 요청을 좀 드렸는데 이제 잘 알아듣는 것과 또 우리말로 동시에 또 이렇게 이것을 번역하는 것은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통번역사 학과가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전문 영역인데 김종호 IBF 총무가 사실은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국내 기독교계에서 아주 통역 잘하기로 소문난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좀 요청을 해서 좀 그 통역을 좀 해달라고 하고 한번 그렇게 좀 초청을 좀 할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좀 실패의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제 이분이 응할 수 있을지 뭐 좀 그런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도 한번 좀 부딪혀 봐야죠. 부딪혀 보고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사족입니다. 네, 네, 그렇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좀 비중이 큰 그 7월 달에 지나고 8월에 또 독서 모임으로 가서 아브라함 헬셀이 지은 예언자들이라는 책, 이 책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교회의 타자 지향성에 대해서 한번 또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발제자는 아직 미정이고요. 섭외를 해서 섭외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9월에는 저자 초청 특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의 회원이신데요. 지강유철 선생님께서 그 사람 장기라는 책을 다시 돌베개를 통해서 다시 출판을 하신다고 기존 나와 있지만 그 절판된 책을 다시 돌베개에서 다시 출판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그래서 아마 상반기에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책을 같이 한번 읽고 저자가 또 우리 모임 회원으로 있으니 같이 강의를 듣고 같이 질의응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도 참 유익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내부적인 어떤 그 우리 회원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나누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이것도 역시 우리 내부의 어떤 자체 발표인데요. 보네퍼의 교회론에 관해서 제가 발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네퍼 목사님의 저서, 성도의 공동생활, 나를 따르라, 윤리학 등을 종합해서 정리해서 이미 몇 권을 이제 읽은 책들인데요. 이것들을 다 같이 우리 회원들이 미리 좀 읽고 이것들을 보네퍼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교회의 정체성, 타자 지향적인 교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정리해서 여러 책들을 같이 한번 읽고 그것들을 정리해서 제가 발표하는 그래서 우리 평신도 교회의 교회론에 관한 그런 시사점과 우리가 또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우리 평신도 교회 교회론을 좀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10월 달에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월에는 두 번째 신학 포럼으로 이만열 교수님을 모시고 교회 역사 속에서 본 평신도 교회에 관해서 주제로 우리가 신학 포럼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식은 이제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그때까지 이제 어떻게 코로나 상황이 좀 호전되면 오프라인으로 모이고 아니면 온라인으로 해서라도 포럼을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이때도 역시 보험과 상환 또는 느헤미야 기독연구원 등과의 당체와 공동주관을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12월에는 이제 한 해를 마감하면서 2022년 학습 내용을 같이 한번 평가하고 우리 모임을 또 평가하고 또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1월 달에 또 내년 1월에 또 교육과정을 또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12월에 정리하면서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과정은 사실 외부 강사나 발제자의 사정에 따라서 일부 조정되거나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아니고요. 이것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월별 교육과정과 별도로 또 평신도 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서 교육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공부모임과 겹치지 않게 상반기, 하반기 1회 정도 이제 운영을 하면서 어떤 내용을 다룰 거냐면 우리 모임 내에서 평신도 교회 참여에 관심이 있는 이들을 위한 과정을 또 기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평신도교회 실제 운영 방식을 소개하고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을 진행하면서 평신도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별도로 가질 필요가 있겠다. 예, 이런 것들을 저희 기존의 어떤 설문조사에서 나왔었고 송윤 선생님과 제가 또 이제 동의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신입 회원들을 위한 교육과정도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 작년에 진행되었던 기존의 어떤 공부 내용들 이런 것들을 유튜브 영상으로 다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비공개로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신입 회원들에게 공유하면서 미리 학습한 내용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신입 회원들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을 수요를 좀 파악해서 분기별이나 또는 이제 상하반기 이렇게 1회씩 그렇게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6월에서 8월 중에 또 이제 아까 송윤 선생님 말씀 나누면서 잠깐 등장했던 그런 평신도교회 관련 저서를 함께 읽고 나누는 그런 방식, 그 저서를 함께 읽고 나누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로 이제 코로나 사태가 진정돼서 오프라인 모임이 가능하면 우리 공부 모임을 할 때 1박 모임을 시도할 것을 또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예, 온라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만남과 어떤 교제의 어떤 분명한 좀 한계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오프라인 모여서 1박을 좀 하면서 같이 더 심도 있게 나누는 그런 모임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 평신도교회 공부 모임 2022 교육과정 함께 나눠보았습니다.